안녕하세요. HAB가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닙에 대한 로열티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로열티 금액은 약 94억 원입니다. 거의 100억 원이죠. 그런데 HAB가 이번에 수령한 로열티는 2021년의 로열티가 아닙니다. 지난 2020년의 로열티라고 하죠. 2020년의 로열티를 2022년에 수령한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연도를 하나씩 뒤로 밀어보면 2019년의 로열티를 2021년에 수령한 건가? 그런데 2021년도에는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HAB는 이번에 로열티를 첫 수령하기 때문이죠.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수령하는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2019년 로열티를 2021년에 수령하지 않았고 2020년 로열티를 2022년에 처음 수령한 겁니다. 따라서 2020년 로열티를 2022년에 수령한 게 시작인 겁니다. 이전에는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로열티 뉴스 기사를 보고 정말 헷갈렸는데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패러사이트는 다른 생물의 체내외에 기생하여 해당 숙주의 양분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진핵생물을 이르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생과 공생의 관계는 애매모호합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기생 관계에서 공생관계로 격상되기도 하죠. 숙주의 피만 빨아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사실 숙주에게 도움도 준다는 걸 알게 되면 기생관계에서 공생관계가 되는 것이죠. 포식 기생의 경우도 기생하는 건지 포식하는 건지 모호한 경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생벌이나 기생파리는 숙주를 섭취하여 죽여버리기 때문에 기생충인지 포식충인지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만약 포식에 해당하면 먹이사슬에서 천적으로 분류됩니다. 기생충은 단세포 기생충과 다세포 기생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가 하나면 단세포 기생충이고 세포가 여러 개면 다세포 기생충이죠. 이 중 단세포 기생충을 원충이라고 부릅니다. 위 그림은 원충의 가상 이미지입니다. 적혈구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죠. 원충은 하나의 세포입니다. 원충은 세포질과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질은 크게 외세포질과 내세포질로 구성되는데요. 그림에서 ECT가 외세포질, END가 내세포질을 가리킵니다. 내세포질은 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핵은 핵막과 핵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림에서 N이 핵, NM이 핵막을 가리킵니다. 원충은 운동성을 가진 단세포 동물입니다. 그리고 단세포로 이루어진 가장 원시적인 진핵생물이죠. 따라서 원충은 지구에 처음 나타난 가장 오래된 동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실험실 내에서 배양이 가능하므로 생명과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원충의 대부분은 자유생활을 하지만 일부 원충은 인체 내에서 기생생활을 하면서 무증상부터 치명적인 증상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대표적인 원충으로 바로 말라리아 원충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위 사진은 인간의 적혈구에 침입한 말라리아 원충입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정을 개발했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내 신약개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신약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최근 허가를 받은 신약은 대웅제약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팩스클루정입니다. 연번은 3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신약이 34번이니까 여태까지 총 34개의 신약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34번째 신약이 2021년 12월 30일에 허가를 받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국내 허가를 받는 신약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3개의 신약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약들인데요. 예전 영상에서 최소 한 번 이상 다뤘던 신약들이기 때문입니다. 33번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32번 렉키로나주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31번 렉라자정 레이저티닙은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입니다. 폐암, 코로나19, 호중구 등 각종 신약들이 2021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2019년, 2020년도에는 허가를 받은 신약이 없죠. 공백기가 2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연번 16번에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약 16호죠. 2011년 8월 17일에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신풍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밀 가격이 급등한 다음 이번에는 니켈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초급등했습니다. 67%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 니켈 선물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N 상품도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 대신 2X 니켈 선물 ETN은 60%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게 과학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죠.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세상이 됩니다. 재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놀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똑같은 일이 매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 임상시험 논문을 볼 일도 많은데요. 이때 통계의 함정도 잘 피해야 합니다. A 실험과 B 실험을 비교해 볼 텐데요. 두 임상시험에서 다른 건 참가자 숫자밖에 없습니다. A는 참가자가 적고 B는 참가자가 많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보다 B가 덜 감염되는 감염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의 특성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백신 이피커시는 어떻게 나올까요? 놀랍게도 상대 위험 감소는 A 실험과 B 실험 모두 똑같게 나옵니다. A 실험은 1000명 중 10명, 1000명 중 100명이 감염되고 B 실험은 100만 명 중 10명, 100만 명 중 100명이 감염되는데 상대 위험 감소 RRR은 똑같습니다. 이 표를 보고 나서 각각 두 백신의 효능이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정말 똑같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좀 더 고려해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 위험 감소 측면에서는 백신의 효능이 똑같다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만약 백신의 효능이 똑같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위험 감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A 실험과 B 실험에서 상대 위험 감소 RRR은 똑같더라도 절대 위험 감소 ARR은 다르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상시험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상대 위험 감소만 볼 게 아니라 절대 위험 감소도 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 위험 감소로만 해석했을 때는 뭔가 석연치 않았죠. 왜 석연치 않았을까? 잘 보면 B는 원래 잘 안 걸리는 감염병입니다. 별로 안 걸리는데 굳이 백신을 질환의 특성도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같은 RRR이라 하더라도 뭔가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을 해소해주는 결과지표가 절대 위험 감소 ARR입니다. 그러므로 RRR과 ARR은 둘 다 봐야 합니다. 그래야 통계적 착시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국내 신약 33번은 한미약품의 롤론티스입니다. 국내 신약의 32번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입니다. 국내 신약의 31번은 유한양행의 렉라자정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